보여주는데요. 지금 대한체육회 네. 욕 듣고 있어요. 이번에 네. 파리올림픽 때 말입니다. 아, 메달 예상 5개? 6개? 네. 이 정도만 예상했는데 결과 뭡니까? 지금 11개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11개고 전체 메달이 26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체육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축소 보고 축소 예상 왜 했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했나? 아주 뒷단에는 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 그러니까요. 굉장히 있고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여기에는 네. 그 핵심 인물이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이기용 대한체육회장 프로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인물은 아니실 예. 텐데요. 이기용 회장을 보면은 1955년생입니다. 그리고 보문고를 졸업하고 방통대를 중간에 다니다가 끝까지 마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용인대 체육학 명예 박사이고 기업인군요. 네네. 85년에 이민우 신민당 대표의 비서관으로 업을 출발을 했고 1989년에 우성산업개발을 창업합니다. 건설을 하신 분이군요. 우성산업개발은 한강 모래를 아. 많이 유통시켰던 그런 회사라고 어쩐지 합니다. 건설업 냄새가 나더라. 예, 그걸로 당시에 돈을 좀 예. 벌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강 모래로요? 네. 그 다음에 한강 야. 모래가 이제 건설 현장에 많이 예.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대한수영연맹 회장에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불교 조계종 중앙친도회장을 합니다. 불교 조계종 중앙친도회장 뭐냐? 저 자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자리여서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대권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꼭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 그다음에 저 양반이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 회장을 해서 이미 4년 임기를 2번 채웠고요. 지금 대한체육회는 연임까지만 허용을 하는데 이거를 정관을 바꿔야 된다. 나는 해당 안 돼도 좋으니까 네. 3연임 그 연임 제한을 야. 없애는 걸로 지금 정관을 바꿔서 이미 이사회 승인을 했고 이걸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린 상태입니다. 문화부는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야? 이거를 왜 3년임을 하고 4연임을 하게 하지? 이거는 안 돼. 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저번 2010년에 네. 대한수영연맹 회장이라고 하니까 네. 떠올랐어요. 뭐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박태환 선수, 네. 박태환 선수 포상금 네. 반띵했어요. 아, 저 때. 그래요? 저 때 뭐였냐면은 대한수영연맹 회장 시절에 이 사람이 박태환이 2012년 런던 올림픽 포상금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거를 박태환한테 다 안 주고 반띵을 해요. 네. 반띵을 해서 뭐 개인이 먹은 건 아니고 네, 네. 협회를 수영연맹의 기속을 시켰겠죠. 협회에서 이제 앞으로 한국 수영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유소년 선수 육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면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태환 선수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런던 올림픽 끝나고.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분이 그 비판을 받고 도마에 올랐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수영연맹에서 물러나지 않았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기용 회장은 너무나 스포츠계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못 건드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양반이 이 예산을 4,200억, 예. 올해만 해도 4,060억인가 하거든요. 정부 예산이 대한체육회로 내려갑니다. 그럼 대한체육회에서 네. 이거를 시도, 그다음에 종목별 이런 데 예산을 분배를 해주거든요. 어마어마한 권력이네요. 한 해 말입니다. 4천억의 예산을 주무르는 자리는 무서운 자리잖아요. 엄청난 권력이네요. 예, 예, 엄청난 권력인데 그러면은 이 돈을 예. 기본적으로 문화부와 철학을 같이 하면서 같이 객관적으로 좀 나눠줘야 된다라는 예. 입장인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문화부에 국정농단 세력, 블랙리스트 세력들이 들어와서 네. 연맹을 배임, 그다음에 남용, 예. 직권 남용해서 연맹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구호를 지난 7월부터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단체를 억압하던 방식을 지금 유인촌 문화체육부에서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선을 넘었네요. 그러니까 네.
뭐 누가 맞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정부 예산이지만 그것을 네. 이제 민간 체육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리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국민체육진흥법. 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주고 그것을 이제 분배한 역할을 대한체육회가 했는데 또 사정이 바뀌었고 또 여러 문화체육관광부 어쨌든 주무부처니까 네. 그리고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해서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각종 협회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논의를 하는 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국정농단 때 이야기를 끌어낸 거는 네. 이거는 100%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유인촌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암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할 때 그 체육 단체들 해서 돈 모으고 기금 마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기금 마련하고 민간의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체육회와 문화부 지금 정부와의 갈등은 보통 장난이 아닌 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예. 유인촌 장관이 7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8년 동안 이 회장이 마음대로 했지만 경기력은 계속 나빠졌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면 4,200억 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가 국회에서 할 만한 얘기, 뭐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이런 거를 지금 체육인이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7월 2일인데요. 이기용 씨가 재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대법원은 어떤 일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다고 생각한다. 문화체육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을 재조사해야 되며 파리 올림픽 후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부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국정농단 세력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세력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둘러싼 이 스토리들을 보면은요. 이 불교 신도회 회장이라 그랬잖아요. 자승 스님이 얼마 전 사망을 했는데 자승 스님과 이분이 굉장히 친했다 하는 설이 돌고 있고 불교 신도회 회장이에요? 그뭐 어마어마하게 자승 스님하고 모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 자승 스님의 동생이 KT 스포츠단 대표예요. 그리고 그 자승 스님 동생이 이 이기흥 회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예.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자승, 이기흥 또 자승 스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상당한 친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인이 되냐면은 이기흥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섭게 장관을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신념들이 사실 체육계에 퍼져 있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네. 그 버텼던 사람이 또 이 정부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디에 무슨 백과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여야 마찬가지로 다 불교계 표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야 의원들 모두 이기흥 씨와 척을 지지 않으려고. 척을 지지 않고 굉장히 친한 의원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이기흥 저 회장은 굉장히 백이 강한 사람이다. 네. 이런 소문이 지금 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국정감사 이런데 뭐 문화체육관광부 뭐 국정감사 이런 거 열렸을 때 네. 자 대한체육회장 증인으로 뭐 나와도 그냥 별로 가만히 있다가 그러겠네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정감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예. 하면은 체육회 불러놓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화부를 비판하는 잣대로 오히려 이용을 하겠죠. 예. 레버리지로.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수영연맹 시절에 박태환 포상금 5천만 원을 네. 슈킹한 게 아니고 지금 슈킹한 거 아니냐고 아니요, 올리시는데 아니요. 슈킹한 게 아니고 이기영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박태환이 이제 괘씸죄 걸어가지고 박태환한테 못 준다. 박태환 너 포상금 받은 거는 네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그 협회나 이쪽에 잘한 거기 때문에 네 돈을 가지고서 좋은 데 쓰겠다 협회가 유소년 축구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그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18개월 만에 한 1년 반 넘게 걸려가지고 박태환 씨한테 그 포상금이 가긴 갔습니다. 자, 가서 지금 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기흥 씨 관련해서는 지금 참선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하는 소문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이분이 IOC 위원이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체육회장이면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스위스에다가 사무실을 내겠다고 했어요. 독자적으로. 예. 대한체육회가 체육회가 스위스에 왜요? 스위스에 IOC 뭐 특별 사무실을 낸다고 했어요. 그거를 문체부가 막으면서 예. 갈등이 사실 폭발한 거였거든요. 어. 문체부 입장에서는 아니 대한체육회가 뭔데 그러니까, 스위스에다가 사무실을 스위스에 왜 내? IOC? 라고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체육회가 우리 다 필요해서 하는데 IOC 위원이고 이런 식으로 들이받으니까 양자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고 문을 열었네요. 네네. 스위스 로잔 연락사무소 맞습니다. 4월 달에 문을 이미 열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수들을 다 해병대 포항 해병대에다가 막 입소를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막 약간 엄청 단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요즘 같은 MZ 체육인들 사이에서 그 포항에 가서 그렇게 단체로 활동하는 막 강인한 모습 보이고 무슨 이거 말씀이세요? 지금 시대착오 적이다 얘기했더니 이것도 엄청나게 이기영 씨가 반박을 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처음에 5개 예상했는데 금메달 말이야. 네. 이렇게 11개씩 금메달 나오고 한 게 바로 포항에서 우리가 해병대 들어가 가지고 극기 훈련하는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근데 또 보니까 나는 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작년에 갔잖아요. 네. 봤더니 포항 해병대 1사단이에요. 네. 포항 해병대 1사단이면 지금 작년 여름에 최수근 상병 맞습니다. 수해 그 순환 구조하다가 사망한 그 포항 해병대 1사단이잖아요. 네. 거길 왜 들어갑니까? 그렇죠. 거길 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2박 3일 동안 있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 2박 3일보다는 지금 올림픽 앞두고 이제 체계적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네. 무슨 아프리카 정신 예? 훈련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수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MZ세대 선수들인데 맞아요. 그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개발도상국가 출신들이고 그 위에 더 지도자들은 후진국 출신들이에요. 맞아요. 여전히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잡음이 일어나는 거고 한번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그럼 4,2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1년에 네. 국가 돈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배정되는지 투명하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네. 국가가 한번 문화예산정책부 관광부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그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지금 정부가 이 문화부 통해서 들여다봐라라고 네. 용산에서도 의지가 강력하다고 제가 로잔 사무소 전해드렸는데 열었다니까 딱 느낌이 오네요. 네. 거기 왜 열었는지. 그 정말 이상한 게요. 저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한 조직을 몇 년입니까? 12년입니까? 네. 이분이 또 저 연임을 하게 되면 이미 8년을 했고 어마어마하죠. 최고 수장을 12년을 한다. 저는 네. 이게 무슨 오너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맞아요. 오너 회사면 제가 이해를 해요. 자기가 세운 그 오너 회사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국 단위의 협회들인데 이거를 지금 12년을 도모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자기도 민망하니까 이 정강 고치는데 나는 해당 안 되는 걸로 내 다음번부터 가능하도록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여기 그런 조항이 있대요. 이사회에서 특별한 경우에 간청을 하면 해당이 될 수가 있대요. 이재명식이네. 현직 회장도. 이재명식이네. 맞아. 약간. 이재명이 그 연임 할 수 네. 있게 하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네. 1년 안에 대표직 물러나야 되는데 맞아요. 그 중앙위원회 중앙위 결의를 하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딱 넣어놓은 그거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중앙위에서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네요. 네. 고쳤는데 중앙위 결의를 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럼 여기도 딱 그래요. 정관에서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다. 네. 이거 완전 이재명식이네요. 저 지금 문체부 장관 유인촌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오히려 다른 장관들은 체육회 문제를 다 알면서도 이 이기흥 회장이랑 척지면 자기만 손해볼 것 같아서 척을 안 졌는데 오히려 유인촌 장관이 그나마 이 체육회 이대로 안 된다라고 처음 선언을 하고 갈등을 일으킨 인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나 하는 느낌이 살짝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네. 지금 유인촌 장관이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네.
그거는 있으니까 과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체육회를 담당했던 그 문체부의 네. 그 전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체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문화 쪽, 체육 쪽 방대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있는데 국정농단이나 뭐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거 얽혀가지고 네. 대한체육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보고 담당해왔던 공무원들이 그동안 다른 업무에 배치돼 나가 있었어요. 있었죠. 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번 보려고 하는 것과 이 간력인 것 같은데 네. 아까 연임의 그 폐해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직은 이런 조직에서 딱 회장이 바뀌어야지 네. 전임 집행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맞습니다. 확인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노조도요. 노조도 뭐 노조 같은데도 노조 집행부 한번 바뀌고 나면 당연하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그게 비판적으로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투명하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원리 원칙. 다음에 자기한테 적대적인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책 잡히지 않도록 네.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연임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떤 외부에서 그런 의심을 사들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안세영 우리 선수가 어쨌든 뭐 체육회는 직접적인 체육회는 아니지만 네. 그 산하협회나 이런 쪽의 문제점, 오래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으니까 파리 올림픽 끝난 마당에 한번 제대로 짚어볼 필요는 끝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이기흥 회장이 이렇게 연임까지 하게 된 데는 뭐 특유의 지도력도 있을 거고 체육인들의 지지도 예.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 큰 단위의 연합체 조직을 한 사람이 12년씩 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저는 드리고요. 네.